이게 라이브 방송하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아무리 준비 잘한다고 해도 뭔가 잘못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썸네일 그 제목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미 많이 전달하셨기 때문에 광명리치의 서 대표님께서 아실 수 있을 내용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힐스테이트 광명 일반 분양 그 청약 정보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끝낸 다음에 질문 답변하는 이제 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고요. 잠시 물러가고 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명 루타의 멘토 광명리치입니다. 이번이 그 두 번째 이 라이브 방송인데 첫 번째는 조금 그랬었고 이 한 번은 찍어보긴 했는데도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조금 방송을 찍으면서 조금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루타의 멘토 광명리치입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광유의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11번째 힐스테이트 광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명 11구역에서 30년간 거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11구역에서 이제 아버님이랑 살기도 했고 돌아가시기도 했고 결혼도 하고 저희 또 소중한 아들이 태어난 곳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멸실이 되고 제가 11구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변할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 4년 후에 광유의 대장구역이죠. 총 4,291세대, 최고 42층, 대단히 단지 아파트로서 거듭날 것을 알기에 벌써부터 준공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11월 7일 날 나왔죠. 모집 공고문 일정을 보시면 이제 얼마 전이었죠. 11월 7일 모집 소리를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났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죠. 그리고 17일 날 특별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 18일 날 일반 공급 1순위, 19일 날 일반 공급 2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상을 보시면 총 공급 세대 652세대 중에서 철산역 자리와 비슷하게 특별 공급이 356세대, 일반 공급이 296세대로 특별 공급은 55%, 일반 공급은 45%로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공급 금액을 보시면 평균가 기준해서 3구역이 약 6억이고 510이 9억 5천, 5구 A형이 11억 5천, 5구 B형이 10억 8천, 5구 C형이 11억, 74CD가 13억 5천, 84D형이 16억 3천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얼마 안 됐죠. 12구역 철산역 자이와 비교해 봤을 때 3구역은 약 3천, 510은 약 1억 7천, 5구형은 약 6, 5천, 7사형은 비슷하고 8사형은 6천 정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2구역 철산역 자이의 일반 분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분은 뭐였냐면 상대적으로 철산역 자이가 광명에서 최고 분양가였죠. 완판이 났기 때문에 그런 흥행 때문에 11구역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11구역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철산역 자유와 틀리게 5구 C, 74CD, 84D형이 12구역하고 인접한 3단지로 일반 분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도 11구역 조합원이었지만 분양 신청을 할 때 1, 2단지 74, 84형 이상을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구역 1, 2단지는 74형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일반 분양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4,29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652개고요. 입주는
2029년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산역 자이와는 약 한 달 정도 늦은 입주가 될 것 같고요. 1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총 214세대, 2단지는 320세대, 3단지는 118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특이할 만을 보시면 1단지는 일단 광명 사거리역과 인접한 단지로서 39A, 51, 59A형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단지 51형은 21층 이하이며 광명 남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그런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동입니다. 그리고 59A형은 105동을 뺀 나머지 모든 동이 분포가 되어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9층 미만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습도 아시고 또 2단지죠. 2단지는 광명 사거리역과 좀 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수자치가 2,400세대이기 때문에 11구역이 메인 단지이고 39A, 51, 59A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단지는 510이 202동 65세대로 34층 이하이고요. 59A형은 202, 203, 204, 206, 207, 209, 211, 212동으로 총 233세대로 9층 이하입니다. 3단지를 보시면 12구역이죠. 3단지는 일반 분양 118세대로 59BC가 87세대, 7484형은 유일하게 총 24대가 3단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역 자이와 비슷하게 총 일분 물량 중 특별 공급이 55%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철산역 자이와 같이 당첨이 유리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또는 이제 510이죠. 510은 총 103개입니다. 103개지만은 특별 공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신혼부부가 좀 개수가 많죠. 가장 유리하고 생각이 되고 다자녀나 생애 최초도 당첨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은 총 57개로 그러니까는 그 특별 공급을 빼고요. 57개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지만 최근에 분양한 철산역 자이가 한 7억 7천 정도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 1억 7천만 원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산역 자이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 제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또 59형은 총 494개로 특별 공급으로 5일과 똑같이 청약할 때 당첨이 확실하다고 여겨지고요. 철산역 자이보다는 다소 뭐 2, 3천, 4천 정도가 비싸지만 그래도 충분히 완판이 나가고 봅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5구 중에서 3단지에 위치한 5구 BC가 87개가 다소 분양가가 A형보다 싸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11구역에서 좀 떨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 조건 때문에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걱정도 있고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또 74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 2단지를 조합원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3단지가 22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74형의 분양가는 철산역 자이와 비슷합니다. 84형은 2개가 있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조합원분들이 84형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4형도 74형과 같은 3단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금액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제가 철산역 자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4구형을 추천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그때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됐지만 뭐 한 7억, 한 7천 정도, 5천 내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물론 뭐 힐스테이트 광명이 입지적으로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철산역 자이보다 약 1억 7천, 9억 5천 정도 되죠. 비싸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광명에서 힐스테이트 광명이 마지막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향후 가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5일형도 소형 평수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청하게 임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분 주력 평형이죠. 5구형 총 494세대 철산역 다르게
4구형보다는 많은 경쟁률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분양가겠죠. 그래서 이제 4구형은 이제 510은 이제 첫사랑 자유보다 역시 비싸지만 5구형은 뭐 대략 좀 비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5일보다는 5구하고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과도한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쟁률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7사형이죠. 7사형은 총 22세대입니다. 그리고 철산역 자이만큼 13억 4천대, 5천대 분양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하지 않고 철산역을 이용을 하지만 입지 조건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제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8사형이 두 개죠. 그것도 3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중계를 해보면 1세트 광명 11구역이 7484가 일반 분양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번에 봤을 때 제가 저때 철산역 자이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484가 11구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철산역 자이 때 꼭 넣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84형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84를 찾는 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84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평을 하자면 3950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시세 대비라고 하면 우리 헤리티지가 대장인 헤리티지 정도 가격이 14억 정도 팔렸으니까 그거보다 낮으니까 3950은 높은 경쟁률이 나올 거라 여겨지고요. 또 510 있죠. 510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 때문에 5구형만큼의 경쟁률은 나오지 않겠지만 충분히 완판이 이루어지다 봅니다. 7484형은 3, 4인 가구가 찾는 평형이지만 무엇보다도 3단지의 입지 조건이 탁월히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철산역 자이하고 틀린 많은 참고만 사항이 있죠. 이번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 자체가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간다 그러면은 실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그러한 중도금 잔금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이번 정책에 나와 있죠. 6개월 이내 전입 이부라는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청약을 바라는 무주택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청약을 하는 분들은 이 실질적인 과도한 집값 때문에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청약에 임하시는데 현 규제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죠. 시대도 광명 11구역을 끝으로 이제 광명에는 당분간 공급이 없습니다. 2009년 뉴타운 지정이 되지 16년이 됐고 또 시대도 광명이 입주할 시기가 되면 이제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 뭐 2009년에 리먼이라던가 부동산 하향기를 맞고 상향기를 맞고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60년 동안 지정 이제 안 되다가 이제 15년, 16년 본격적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조합원들이나 우리 광명 시민 자체도 많은 힘든 나날들이 있었지만 광유가 우리에게는 이제 한 이제 4년이죠. 4년 정도 있으면은 새로운 저는 신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4년이면 만들어집니다.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 거를 매입을 하시고 또 하나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떠한 지식들이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광명에 사시면서 초중고등학교 이런 신혼부부 분들은 실질적인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방법이 일반분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저번에 철산역 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간 것처럼 한 3번 정도로 갔습니다. 여전히 뭐 신혼부부도 오고
다자녀분들도 오고 초중고등학교 이런 어린애들을 유모차를 끌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희망을 갖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나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또 요런 사항이 또 외적인 거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상담해 주세요. 꼭 청약에 당첨되셔서요.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보금자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지금까지 광명루터의 멘토 광명이주 감사합니다. 예. 네. 서운철 대표님께서 힐스테이트 광명의 일반 분양 청약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광명 리치의 라이브 방송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광명 리치 사무실에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제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소개를 처음에 안 해드렸는데 저는 코리아 드림 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장비 부분에서 약간의 에러가 발생해서 오늘은 아예 제가 세팅되어 있는 데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방송 진행 형태를 좀 다르게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그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 화면을 띄워 주시면서 설명 부탁을 드려도 네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힐스테이트 네네. 광명 10일 여기서부터 서 대표님께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7일 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죠. 그래도 상당히 저도 장수가 많기 때문에 막 헷갈려 하는데 조금 좀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해하세요. 이런 부분을 뭐냐? 11구역이 10월 15일 날 지정이 하고 10월 16일 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었다. 99이 나오십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는 2005년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2025년 12월 이전 입점 문의 수정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을 드릴게요. 광명 11구역은 15일 16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나오고 단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적용이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단 전매 제한 있죠. 그러니까 뭐냐 10월 15일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하게 됐을 때 전에 전매 제한 철산역 자이는 그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청약 전매 제한 1년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1년 후에는 전매할 수가 있다는 거고 11구역은 실질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니까 이게 3년이죠. 3년을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걸리는 거 이번 정책이죠.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25년 11월 달에 당첨이 됐다. 그럼 3년이면 28년 11월이죠. 그러면 28년 11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29년 6월 입주이기 때문에 시간이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7개월 안에 매도하기도 불가하고 두 번째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일으켰다. 다 일으키겠죠. 일으키게 되면 어떠냐? 6개월 안에 전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좀 불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공급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투기과열 지구 이제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 비규제 지역은 뭐냐 하면 이번에 대책에 나왔어요.
청약 제한 이 사항이 있죠. 뭐 1주택자, 무주택이면 청약 몇 프로, 가점 몇 프로 이런 거는 종종 규정에 적용된다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뭐 광명시 인용 거주자, 뭐 기타 지역 인용 거주자 이런 거 있고 재당첨 제한 없음. 이게 뭐냐 하면 투기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비 사업이나 일반 분양의 투기 과열 시구, 심지어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쪽에 뭐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관철을 받았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면 투기 과열 시구. 만약에 광명이 지금 뭐 추진 중인 뭐 7구역이나 3구역이 투기 과열 지구일 때 일반 분양이 되면 그 연도가 안 되면 당첨이 돼도 현금 청산, 그러니까 당첨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지만 11구역은 투기 과열 지구 전에 입주자 모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력이 있다 해도 당첨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전매제한 3년 나왔고요. 거주 의무 기간 없죠. 예, 없지만 요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이지만 전해되고 안 되고 민간택지로 보시면 되고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7일 날 났고 특별 공고 접수일 17일, 일반 공고 1순위 11월 18일, 일반 공고 2순위 11월 19일, 당첨자 발표일 12월 16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자료 넘어가. 네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다 보시기 그러시니까 이제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을 볼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공급 규모가 4,291세대 중에 조합은 3,398만이다. 일반 분양은 652세대. 특별 공급이 365세대가 나오죠. 뭐 기간 추천 65세대, 다가구, 다자녀 가구 65, 신혼 145, 노무 19, 생애시초 58. 부대복리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시기를 말씀드린 건 예정이지만 20주년 6월 예정이다. 써있고. 그래서 이 공급 대상을 보시면 돼요. 공급 대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 총 공급 세대 수 652세대 중에서 이제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55% 정도는 특별 공급이고 일반 20대다. 45%. 그래서 요거는 특별 공급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기간 추천. 뭐 요거는 어차피 뭐 크게 해당은 우리한테 없을 것 같고요. 노부모 병양 요거 보고. 그다음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룰은 다자녀나 신혼부부 자체가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뭐 5구 A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다자녀가 48세대, 신혼 93세대, 생애 최초 이런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명에서 지금 뭐 11개 구역이 하고 뭐 헤리티지나 클래식 했기 때문에 이 당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 통장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당첨이 된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공급 세대 수는 상대적으로 좀 45% 적죠. 적지만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뒤에 장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원은 이런 개념입니다. 조합원은 어떤 회사의 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뭐 모델하우스 가서 보셨겠지만 뭐 에어컨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조합원한테 무상 제공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이 어떤 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각 조합원이 지주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을 얻어서 우리의 무슨 공사비라든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유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기본적인 5구를 기준하면 뭐 한 11억 5, 6천이라고 보면 뭐 발코니라든가 뭐 붙박이장, 에어컨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합치면 대략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번에 또 실제 광명이 그런 거 있어요. 5구 A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 무이자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다음 장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민감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이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 뭐 10만 원을 걸고 계약금을 10%를 내겠죠. 내고 나서 이제 중도금을 냅니다.
나옵니다. 이게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겁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LTV 축소 및 정부 정책 본인의 대출 부족 상태 불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자체는 10월 15일 대책에 준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대출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펴놨죠?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3구에 쭉 나오죠. 주택형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 5구 A형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 이게 뭐냐면 이제 5구 A형만 이제 중도금 이자가 생기지만 후불제 입주시 갚으라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러면 총 공급 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나오죠. 그럼 40%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날. 그럼 공급 대금이죠. 공급 대금 40%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 가령 분양가가 10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억만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전에 일반 분양한 스테이트 첫산역 자인은 60%니까 이제 6억 정도 된다. 그러면 첫산역 자인은 이제 대출 금액을 빼고 한 4억 정도면은 분양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 이제 스테이트 광명은 이제 6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계약금이 1억이라 그러면 잔압을 하시고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사역 자인은 1회부터 6회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로 가는 거고 실제 광명은 40%이기 때문에 계약금 10% 잔압을 하고 1차부터 4차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5, 6회차 분양대금의 20%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 조항이 좀 바뀌었으니까 청약을 임하실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잔금 대출 이런 겁니다. 그럼 10억짜리를 내가 중도금 대출 4억을 받았어요. 계약금 1억을 내고 중도금 4억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2억을 내면 3억을 냅니다. 그러면은 입주할 때는 이제 70이니까 3억을 내야죠. 그럼 그때도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거죠. 이제 중도금 대출을 내가 4억을 받았는데 이제 잔금 대출을 받죠. 그러면 어차피 10억이니까 4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4억을 일으켜서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4억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냐? 잔금 대출이 실행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義務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제가 이제 그리고 준비하신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설명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자체가 이제 그렇고 지금 일반 분양 현황을 볼게요. 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띄워주시고. 네,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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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왼쪽은 우리가 이제 분양한 거랑 실제도 광명이 2041세대입니다. 뭐 세대수는 대동소이하죠. 12구역이 650세대, 11구 650세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3구는 뭐 12가 8개, 11이 뭐 31개, 4구는 118. 그래서 이제 11은 이제 5일이죠. 이제 개수 차이가 나고 5구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뭐냐. 지금 12구역을 보시면 74가 46개였고 이거는 뭐 어차피 1, 2단지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84가 이제 12개였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11구역을 보시면 11구역은 이런 겁니다. 3구는 31개 1, 2단지 있고 5일이 103개 그다음에 5구가 총 494개인데 407개는 1, 2단지에 있고 26개 5구 B, 5구C 요 87개는 3단지에 있고 또 하나 74CD 74CD가 22개 3단지 84D가 2개 이렇게 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상담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봤을 때는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는 74가 46개가 있고 84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단지에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분양가가 비싸긴 했지만 어느 정도 12구역 그 안에서 분양을 했었었는데 11구역은 어떠냐면 11구역은 사실상 이제 11-3단지가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7484는 저 3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상황을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이 많아요. 아 그럼 사장님 3단지 자체가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물론 분양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 5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5구 같은 경우는 A보다 B가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74 CD는 아까 말 10이랑 똑같고 11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적인 생각 자체가 있지만은 일단 3단지에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해서 청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59 BC, 74 CD, 84 D는 3단지에 있다. 요 말씀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10년, 9년, 8년 전에 이런 재개발은 이런 거냐. 이 조합원분들, 이제 뭐 투자를 하건 실거주를 하건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 집을 안 보고 사요. 안 보고 살다 보니까 한번 데리고 제가 갑니다. 다음 집을 못 찾아요. 자기 집이 어디냐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는 부동산이고 집을 샀던 거였거든요. 그 위치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은 멸실이 됐단 말이죠. 멸실이 되고 나면 뭡니까? 내가 1단지가 어딘지 2단지가 어딘지 3단지가 어딘지 알고 그러니까 거의 다 보시겠지만 그 중에 그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실 거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11구역을 74나 84나 24세대를 받을 건데 분양가도 싸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위치를 모른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숙지하시길 바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시고 전체적인 분양가 자체는 이제 철산역 자이랑 1세대 광명이랑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은 뭐 3구는 비슷하고 4구가 좀 많이 비싸죠. 이제 5구도 조금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철산역 자이는 끝난 거니까 1세대 광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